환경경영은 기술이나 제도 이전에 삶과 경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서 출발합니다. 자료는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부터 다시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과 식료, 자연자원과 에너지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히 사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곧 무한 소비를 전제로 한 기존의 성장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 세대의 관점입니다. 오늘의 편의와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기준으로 일하는 방법과 경영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전통 문화의 계승, 대립과 투쟁이 아닌 평화와 조화의 사회 지향 역시 환경 경영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는 환경 문제를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점은 환경 문제의 실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환경 경영을 경영 기법 이전의 가치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환경 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경제적 비용을 제시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 등 간접적 영향을 포함하면 GDP의 최대 2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됩니다.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보더라도 매년 GDP의 최소 5% 감소가 예상됩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비용입니다.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인한 건강 피해, 재난 비용 증가는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EU 등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어 환경 대응이 부족한 기업과 국가는 수출 경쟁력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비용 부담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문제로 설명됩니다. 전기요금 절감, 에너지 비용 감소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환경 경영이 선택이 아니라 경제 생존의 문제임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환경 경영이 곧 경영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첫 단계는 ISO 14000과 같은 환경 경영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는 선언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의 환경 부하 감축입니다. 에코드라이브, 원단위 관리는 안전관리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수송과 물류 서비스 전반의 환경 부하 감축입니다. 이는 기술 개발과 신규 화주 확보로 이어지며 환경 대응이 곧 경쟁력으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네 번째는 연료, 타이어, 차량 등 거래선과의 연대, 즉 그린 조달입니다.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 차원의 감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물류, 3PL, SCM 지원, 리버스 물류와 같은 사업 전환이 제시됩니다. 이 페이지는 환경 경영이 비용이 아니라 사업 구조를 진화시키는 수단임을 분명히 합니다. 환경 경영이 현장에서 작동하느냐의 여부는 결국 사람과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환경 경영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 경영 핵심 인재의 확보와 육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경영자의 최고 책임은 단순한 실적 관리가 아니라 경영 목적의 창조라는 점이 분명히 제시됩니다. 환경 경영은 비용 절감 기법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기준으로 기업의 존재 이유를 다시 정의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 경영은 기업 문화와 조직의 성격을 바꾸는 일입니다. 일회성 캠페인이나 부서별 과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영 시스템 운영과 인재 육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경, 안전, 물류, 정보기술과 같은 전문 영역의 인재를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환경 지식을 갖춘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기술의 활용입니다. 물류 활동의 혁신과 효율화는 환경 경영의 핵심 수단이며 배차 계획, 화물 추적 시스템, RFID와 같은 정보기술은 비용 절감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게 합니다. 이 페이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환경 경영은 기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조직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경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환경회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는 환경 경영을 한 단계 더 확장해 가치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자료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발상으로 경제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는 환경을 제약 조건이 아닌 경영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기업 가치란 결국 기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이 기업 가치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기업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시장과 사회로부터 평가받게 됩니다. 이때 단기 수익 중심 기업과 장기 가치 중심 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자료는 이러한 기업을 비저너리 컴퍼니라고 정의합니다. 비저너리 컴퍼니는 단기 실적보다 기본 이념을 중시하며 시대를 초월해 존경받고 영향력을 유지하는 기업입니다. 이 페이지는 환경 경영이 단순한 ESG 대응을 넘어 기업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전략임을 강조합니다. 6번째 페이지는 가치 경영의 실천 원리를 보다 명확히 설명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 양자택일이 아닌 동시 실현입니다. 환경이냐, 이익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고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발상입니다. 비저너리 컴퍼니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엔드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공통점은 기본 이념을 유지하면서 진보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기본 이념은 단기 실적이나 시장 압력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기업의 근간이며 바로 여기에서 환경 가치가 자리 잡습니다. 경영 전략과 조직 구조, 제품과 서비스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업의 존재 이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 가치를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의사결정 기준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페이지는 환경 경영이 착한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의 기업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환경 경영과 가치 경영을 에코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에코 효율성이란 자연자원과 경제자원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원 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경 보호와 비용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표입니다. 자료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7가지 실천 항목을 제시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물질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고 유해물질 확산을 억제하며 재활용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전략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자원의 활용 확대와 제품 이용 밀도의 향상은 동일한 자원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지표의 중요한 의미는 환경 경영이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측정 관리 비교가 가능한 경영 성과라는 점입니다. 에코 효율성은 기업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음을 숫자로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이 페이지는 환경 경영과 가치 경영의 종착점을 분명히 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